자, 이번 시간에는 발전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밑에 원리를 보면은 코일이 회전해서 자석 주변을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밑에 발전기의 원리를 보면은 코일이 회전해서 자석 주변을 이제 스쳐 지나가고, 또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이제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게 발전기의 원리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자기장의 변화냐면 코일 안에 들어오는 자기장의 변화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시고 만약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코일이 회전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같이 배우는 예시 중에서 전동기가 있는데, 전동기는 전류를 흘려서 동력을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코일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 이제 자석이 두 개가 있죠. 근데 N극하고 S극으로 다른 극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이 코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코일 안에 들어오는 자기장이 없죠. 자석이랑 코일이랑 수평이니까 코일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데 45도 회전했을 때를 보면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 자기력선이 나오니까 이 자기력선이 코일 안을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코일은 변화를 싫어한다 했어요. 그래서 N극으로부터 자기장이 막 들어오면은 이 들어오는 자기장을 상쇄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코일의 극은 N극, S극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코일 안에서는 들어오는 자기장을 밀어내는 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에서의 극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는 이제 전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N극일 때 유도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 지금 감아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코일에서의 유도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에서 전류가 왼쪽 면은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고 또 오른쪽 면은 이런 식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일이 90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증가해요. 원래 처음에 0도일 때는 아무런 자기장도 통과하지 못하다가 기울임에 따라서 더 많이 통과하고 더 많이 기울이면 더 많이 통과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135도 회전했을 때 이때는 지금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감소하겠죠. 90도였을 때는 지금 모든 자기장이 다 들어왔었는데 135도가 되면은 자기장이 좀 덜 들어오게 되겠죠. 수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원래 들어오던 자기장만큼 계속 넣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오는 자기장의 방향이랑 똑같게 이 코일의 극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제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에 두고 아래서부터 위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왼쪽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오른쪽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이 90도로 회전했을 때를 기점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45도 회전할 때의 그림을 다시 보면 왼쪽 면에 있는 코일은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90도 회전한 데를 기점으로 이 왼쪽 면에 있던 코일은 전류가 뒤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코일을 만약에 더 빠르게 회전시키면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왜냐면 코일을 빠르게 회전하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도 더 많이 흐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일의 면적이 더 넓어지면 유도 전류도 더 많이 흐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일의 면적이 넓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진다. 그래서 유도 전류도 많이 흐른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쓰이는 발전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그림에 보이는 이 발전기는 터빈을 돌리게 돼서 터빈이랑 연결된 자석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또 터빈이 돌아가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밑에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악력기예요. 악력기를 막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석이 코일이랑 가까워지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들이 손전등이 있죠. 자석을 흔들게 되면은 코일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세 번째로 자전거 발전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자석을 회전시켜서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줘서 전기를 켜준다. 그 전조등이 켜지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화력 발전을 먼저 볼게요.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석탄, 석유 등을 연소를 시켜요. 그리고 이 석탄, 석유, 화석 연료에는 화학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화석 연료를 연소를 시킨다. 그래서 물을 끓인대요.
그럼 열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끓여서 얻은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그런데 터빈을 돌리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라고 전 페이지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런 식이고, 화력 발전의 에너지 원은 화학 에너지이다. 석탄이랑 석유에 화학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수력 발전을 볼게요. 수력 발전은 댐에 의해서 이 높은 곳에 있던 물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돌린대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겠죠.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수력 발전의 에너지 원은 포텐셜 에너지다. 세 번째로 핵 발전. 핵 발전은 우라늄의 핵 에너지로, 우라늄에는 핵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죠. 핵 에너지로 물을 끓일 때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또 터빈을 돌려준다. 터빈을 돌리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 발전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사용하니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라는 것이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